빛나는 인터뷰의 저는 샤인입니다. 자, 또 우리의 누구? 여러분? That's right. Journey. 아, 자기가 먼저 막 손드네 이제. 어우, Journey 내가 오늘 무슨 질문할 줄 알고. 저야 뭐. 늘 준비되어 있나요? 좋습니다. 우리 Journey가 지금 부터뷰랑 함께 한 지 꽤 됐습니다. 돈을 열심히 모으고 계신지 제가 질문하려고요. 아마도요? 아마도요. 아마도요. 한 1억 정도 달성하는 뭐 이런 목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열심히. 결과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과정이 열심이다. 사실 맞아요. 과정이 중요하기도 한데 Journey 그렇게 해서 그러면 곧 내 집 마련 할 수 있어요? 집이요? 어. 내 집이요? 내 집? 안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먼 일인데요. 아, 너무 먼 일이야? 네. 아니 근데 우리 Journey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스트를 오늘 모셨어요. 오늘 여기 Journey를 비롯하여 우리 PD님들 여기 지금 안경 쓴 PD님들 정말 너무나 잘 배울 수 있는 게스트분입니다. 바로 MZ세대 게스트예요. 어머, 젊어요. 깜놀했어요. 여러분 무려 26살의 어린 나이부터 그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놀라지 마세요. 지금 무려 3장 큰 걸로 30억 자산가가 되신 분입니다. 이게 믿기지 않죠. 저도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거 대본 받아본 다음에 이분을 거의 철저 조사했어요. 거의 스토킹 하듯이.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오늘의 게스트 만나 보시죠. 네, 여러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윤경이인데요. 좀 더 유명한 닉네임은 뭐죠? 부자 되는 세상입니다. 줄여서 부세. 부세님. 나는 부세님이 뭔가 했더니 제가 막 스토킹 하다가 알게 됐어요. 부자 되는 세상님이시구나. 제가 오늘 편의상 네. 부세님이라고 많이 네. 좀 호칭을 할게요. 괜찮죠? 네, 입니다. 아니, 부세님. 지금 여러분 딱 보셔도 이제 애기예요. 이제 갓 한국 나이로 네, 30살. 30, 그리고 네. 만 나이는 20, 네, 29살. 29. 네. So she's still in her 20s. 아직도 20대인 거나 저는 만 나이 미국 영어로 하니까. 자, 그런데 와! 세상에 20대 30억 자산을 이루신 분입니다. 이거 근데 사실 맞죠? 아, 네.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걸 여쭤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계산해보니까 그러니까 요즘 다들 좋아하는 게 그래서 세금 떼고 얼마냐 이걸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세금 떼고 했을 때는 한 이제 25억 정도. 네. 세후가 그럼 네, 세 세 전은 전이 이제 30억이고, 근데 네. 아직 제가 이제 매각을 안 한 것도 있어서 그렇지. 요즘 워낙 또 장이 좋다 보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막 계속 한 달에 계속 막 몇 천씩 계속 오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30억이 오늘의 자산인 거지 내일은 또 뭐 30억 몇천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녀의 네. 자산은 여러분 네. 오늘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나이 26살 때부터 이걸 돈을 모아서 네. 경매로? 네, 경매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근데 그 나이 때면 사실 26 너무 꽃다운 나이라서 막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보니까 이렇게 옷도 자주 우리 스태프들은 옷도 수시로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돈을 모아가지고 경매 투자하는 게 가능했어요 진짜. 아, 직장 다니면서 특히나 회사 다니면 제가 알기로는 경매는 네. 발품을 장난 아니게 팔아야 되는데 그게 병행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러니까 2017년부터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계속 직장 다니면서 병행하면 투자를 해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직장인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토요일밖에 일요일은 보통 맞아. 부동산이 쉬니까 맞아, 토요일밖에 맞아. 시간을 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평일에는 최대한 열심히 송품을 파는 거예요. 네. 평일에 소품. 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낭비되는 시간을 최대한 이제 없게끔 하면서 물건 리스트를 이제 추리는 거죠, 평일간에.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아침 일찍 네, 이제 물이랑 챙겨 나와가지고 아침 운동화 일찍부터- 신고. 네, 운동화 신고. 운동화 필수죠. 맞아. 네. 구두 안 돼. 네, 구두 신으면 진짜 네, 무릎이 아작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게 하루 종일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정리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입찰갈 물건이 있다. 그럼 물건 이렇게 추리고 하는 생활을 이제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요, 지금도. 네, 지금도 투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자, 네. 본인이 이미 산 거는 이제 자산으로 만들어 놓은 건 35억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네. 그래도 이걸 뭐 입찰을 하고 그러려면 현금으로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아, 지금 운용 자산이라고 해야 되나? 운용할 수 있는 네, 자산? 그런 거.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은 제가 얼마 전에 또 이제 상가를 이제 매각을 했는데, 네네. 그게 이제 한 2억 정도 지금 차익이 또 발생. 차익이. 네, 차익이. 예, 2억 발생을 해가지고, 사실 이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거를 막 이렇게 주식처럼 현금화해서 바로 이렇게 막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은 투자를 못 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거를 이제 돈을 이제 다른 걸 투자하면서 불려 나가야 되는 네, 거지. 돈이 네. 통장 안에 있으면은 이게 되게 불안한 심리 있잖아요. 아, 내가 이 돈을 빨리빨리 굴려야 되는데 어.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네. 내가 지금 투자를 못 하고 못하고 있는 있다. 거다. 예, 네네네. 빨리 뭔가를 다른 투자처를 마련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강박관념이 있어서 그런지 네네. 이제 2억 정도 들어왔잖아요. 근데 다음에 또 하고 싶은 게 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이제 통장을 스쳐서 이제 지나갔죠. 하자마자 다른 거 그 돈을 가지고 바로 또 다음 투자 실행하고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리고 처음에 네. 2천만 원인가로 시작을 네. 하셨었잖아요. 네네. 그거에 비하면 지금 2억이니까 네. 이 운용 자금이 많이 네. 커졌네요, 정말로. 네. 그렇죠. 아, 근데 궁금한 게 네. 이 통장에 그냥 돈이 잠깐 있으면 그렇게 불안해요? 어때요? 진짜 그렇게? 네, 그러니까 뭔가 통장에 돈이 있으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걸 투자를 해서 돈을 더 이렇게 불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가 되게 게으르다. 네, 네.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니 근데 이것도요, 사실 부세님처럼 네. 물건을 보는 그 눈이 확실해서 네. 딱 나 살 게 있다, 이게 확실히 정해져야지 사실 돈을 투입하는 건데, 네. 저나 뭐 저니나 우리 윌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통장에 있는 게 안전할 때도 있거든요. 내가 네.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돈을 내가 얼마 정도 모은 다음에 뭐 부동산 투자든 경매든 시작을 해야 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전 종잣돈이 없을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드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종잣돈이 모였을 때 바로 그 다음 스텝으로 이렇게 실행을 하게끔 본인이 스스로 계속해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어야지, 돈을 모으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면 늦는다는 거죠. 이미 네. 좋은 물건 누가 채가고 그렇죠, 막 이런 그렇죠. 식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네. 투자 준비는 하고 계속, 있어야 된다. 네, 돈이 공부는 있건 없건. 네, 맞습니다. 그래. 네. 아니 뭐 진짜 너무 부러운 게, 여러분, 저는요, 아니 부세님이 20대 만으로, 그쵸, 만으로 20대 벌써 한 30억이면 사실 이 정도면 경제적 자유, financial freedom, economic freedom을 뭐 거의 이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건 왜냐면 자산이라는 게 앞으로 갈수록 더 눈덩이 굴러가듯이 커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그 정도면 이제 가만히 쉬어도 앞으로 눈덩이는 지가 스스로 굴러갈 텐데 왜 계속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 재테크를 시작을 할 때는 네. 뭔가 빨리 직장에서 탈출하자, 돈을 모아서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을 모으고 나니까 또 다른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Like 네. 어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도 뭐 강의도 하고 있고 스터디도 지금 제가 멘토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처음에 재테크를 시작할 때는 막 지금처럼 이런 뭐 돈잎만세 같은 뭐 재테크 채널이 있다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맞아, 불과 없었어. 한 4년, 5년 전만 하더라도. 맞아. 그리고 20대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 굉장히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뭐 코인도 있고 주식, 뭐 부동산 관심 가지신 뭐 10대, 20대 분들도 꽤 많이 계시지만, 맞아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리고 저랑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신 분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저보다 아무래도 나이가 좀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보면은 뭐 최소 뭐 5천만 원, 1억 이상 모은 상태에서 투자를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열심히 1년 동안 모았지만 2천만 원밖에 모은 돈이 없는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불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시중에 어떤 강의나 책 같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게 좀 시작을 했는데, 그랬겠다.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네, 저랑 비슷한 상황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한번 이렇게 뭐 조언도 해드리고 하는 기회를 갖고 싶다 했는데, 네. 그것도 지금 운이 좋게도 그런 자리들이 있고, 지금 독립맛에 출연도 하고 있고, 그렇지. 네, 잘 이루어져서 상당히
만족을 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계속 활동하는 이유가 네. 본인뿐만 아니라 이런 걸 네. 좀 전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진짜 재테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런 보면 아직까지도 이런 금융 문맹 네, 이런 탈출하지 못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어떤 경제적 자유, 부자의 길로 이르게 할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럼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네. 와, 부세님 너무 대단하신 게 이 어린 나이에 사실 그런 약간 홍익인간적인 여러분 그렇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역시 이런 홍익인간 같은 자아실현은 일단은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근데 부세님 궁금한 게 또 아니 그 어린 나이에 네. 어떻게 이렇게 경매나 이런 부동산 투자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아, 그때 진짜 다들 막 네. 나는 뭐 배낭여행을 갈까? 네. 아니면 네. 그냥 여행 갈까? 이런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보통 취업을 했을 때 약간 기대 심리,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힘들게 저도 한 1년 정도 취업 준비를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었고 어렵게 이제 한 회사에 이제 들어갔는데 네네. 그래서 저도 뭐 이제 비싼 뭐 백도 사고 싶고 그렇지. 여행도 다니고 싶고 그런 이제 욕구가 있어서 처음에는 그냥 썼던 것 같아요. 아. 네, 한두 달 정도는 이제 그렇게 썼는데 네네.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오. 네, 그런 걸 좀 빨리 깨달았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원래는 경매를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고 뭐 주식도 그래요?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적금 뭐 펀드 투자도 했었고 아, 그거 다 하셨구나. 금 투자도 했었는데 전부 다 이제 실패를 맛보고 전부 다요? 네, 전부 다 아예 하나도 뭐 이렇게 네, 좀 수익이 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기도 쉽지 않겠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투자를 할 때는 그러니까 네. 뭐가 됐든 간에 뭐 주식이면 주식, 음. 부동산이면 부동산 한 가지에 딱 처음에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은 집중해서 2년이든 3년이든 해서 수익을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뭔가 이제 발만 이렇게 담그고 있으면서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그럼 집중이 안 되고 네네네. 뭔가 이제 공부 실력도 안 쌓이고 그래서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찔끔찔끔 하는 게 네. 딱히 실력도 도움이 안 되고 네. 돈도 도움이 안 되고 맞습니다. 아 찔끔찔끔 노. 네. 네. 이것도 말 된다. 네. 그래서 제가 경매를 처음 그래서 하게 된 거는 사실 이제 직장 생활에 대한 한계를 좀 빨리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도 이제 엄계열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전공을 했는데 이제 제 적성에 맞는 길을 찾다 보니까 이제 IT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약간 성공에 대한 의지가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전공까지 바꿔서 취업을 했는데 열심히 해서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족한 그런 것 지식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뭐 자격증도 뭐 1년에 한 5개 넘게 공부해서 취득을 하고 그래서 첫 해에는 회사 생활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네. 그런데 막상 이제 제가 이제 롤 모델로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과 같이 이제 일할 기회가 우연히 주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머나 가까이서 보니까 네. 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그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 분야에 이제 최고 전문가들이니까 돈도 많이 벌고 그치. 하겠지만 일단은 뭐 평일에 집을 안 가시고 네,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뭐 주말 출근 심지어 명절에도 나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내가 과연 원하는 삶인가. 그렇지. 네, 그러니까 되게 약간 그 딱 포인트가 왔던 게 이제 그 컨설턴트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하시는 분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약간 화장실 같은 데에서 가족들이랑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딱 보는데 이건 아니다. 네.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그 시간에 당연히 퇴근을 하고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화장실에서 통화를 네, 했어. 화장실에서 짠하게. 가족들이랑 통화를 하는 거 보면서 네.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떤 이제 그런 그때 당시에서 저의 가지고 있던 뭐 가치관, 네. 직업관 같은 게 좀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이제 부동산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서점에 가서 이제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되게 유명한 책,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네. 바이블이죠. 네. 네. 그 책을 읽고 진짜 저는 울었어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오. 네. 그래서 그 책에 막 어떤 막 절판된 책까지 다 사서 읽을 정도로 네. 되게 그 책에 푹 빠져 있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사례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면서 다른 책을 찾아보고 있던 찰나에 이제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그 책 얘기를 해도 되나요? 그 송사무장님의 이제 경매 기술이라는 네, 책을 읽게 되었고, 그 책에 나와 있는 사례와 똑같이 투자를 이분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경매를 배워야 되겠다. 네, 경매를 배우면서 이분의 강의를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네, 그 다음 카페 행복 재테크에 이제 입문을 해서 본격적으로 경매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와, 이거 나가고 나서 행크 조회수 폭발하겠는데요, 구독자. 이미 폭발이지만. 근데 아까 2천만 원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2천이 딱 있을 때 이걸로는 부족해. 아직 한 5천까지는 모은 다음에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2천으로 할 생각을 그때 하셨는지 좀 지식이 이미 해박하셨나요? 아니요. 어때요? 제가 첫 물건을 그러니까 경매로 낙찰을 받을 당시에 책을 딱 2권 읽었고요. 아, 딱 2권? 네. 아, 그러면 저기 강의를 들으셨던 것도 아니고 책을 2권? 그러니까 책을 2권 읽고 그리고 강의를 수강하는 중에 첫 낙찰을 받았어요. 와, 여러분 책 2권이면 3만 원인데 3만 원으로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정말 많은 경매를 처음에 딱 시작하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경매는 어렵다, 위험하다 이런 선입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도 책 딱 2권 읽고 강의 들으면서 이제 낙찰을 받은 거라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점에 가면은 경매 관련된 서적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권 딱 잡고 읽은 다음에 그것만 제대로 파악을 해도 바로 다음 날에 이제 경매 법원 가가지고 입찰을 할 수, 그런 물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막 특수 물건, 어려운 막 권리분석 이런 물건들은 사실 10%도 채 되지 않아요. 대부분 한 90% 이상은 기본적인 서적만 읽고서도 충분히 입찰할 수 있는 물건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책은 사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 부세님 책이 이제 좀 이따가 나올 거라서 그때 사시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감사합니다. 자, 그럼 또 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사회초년생이 목돈도 아시다시피 얼마 없어요, 사실. 그쵸? 근데 종잣돈이 그래도 어쨌든 2천만 원 있으셔서 모으셔서 시작하셨고, 종잣돈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종잣돈 모을 때 어떤 좀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효과적인 방법, 저만의 어떤 특별한 종잣돈 모으는 노하우가 사실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돈입맛에 시청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다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뭘 시작해야 되는지 아마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종잣돈을 모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계부 작성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뭐 통장 쪼개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2가지에서 가장 크게 효과를 많이 보긴 했는데 그 행위 자체가 사실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소비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의식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내가 계속 고민하고 뭔가 이렇게 고쳐 나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새나가는 그런 무의식적 소비를 최대한 통제하는 거, 줄이는 거. 하긴 가계부도 사실 그러려고 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근데 이거를 돈을 모으는 거에 대해서 내가 포커싱하지 않고 그냥 가계부 자체를 쓰는 거에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맨날 쓰다 보면은 기록하는 거에 의의를 두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번 달에는 어느 부분에 좀 더 내가 오버해서 썼는데 다음부터는 어떻게 내가 절제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 계속해서 반성해 나가고 고쳐 나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뭐를 신경 쓰면서 공부할 건지 아는 사람이 더 빨리 똑똑하게 공부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로. 좋은 말씀입니다. 자, 궁금한 거. 우리 부세님께서 그렇게 어린 26의 나이에 막 투자하고 돈 모아서 투자하고 그거 친구들도 어떻게 알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런 거 뭔가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잘 얘기하는 스타일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냥 친한 친구 이제 몇 명한테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이런 소문들이 잘못 퍼져나가면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뭐 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런 소문 같은 걸 그래서 얘기를 사실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전 좋다라고 보통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친한 친구들 몇 명한테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게 반응이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는 것 자체도 되게 약간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그럼 많은데 그때 진짜 그랬지. 네, 뭐 갑자기 경매를 한다고? 네, 그러니까 아니 그걸 왜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열심히 하라고 그냥 응원해주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사실 좀 그때 투자할 때 같이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많이 외로웠던 것 심적으로 외롭구나. 네. 그럼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나더라도 왜 네. 같이 뭐 맛집 가자 해서 좀 비싼 맛집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네. 그럼 그때 야 나는 지금 경매를 해야 돼서 돈을 모아야 돼서 우리 네. 그 모시기 이탈리안 레스토랑 대신에 네. 우리 국밥 먹으러 가자 뭐 이런 얘기 했던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번은 했었는데 오! 한 번 했다가 예. 아 이러다가 이제 친구 관계도 다 끝내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해해주는 친구도 있고 이해를 못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네. 안 그래도 뭐 사실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뭐 옛날에는 대학교 다니고 할 때는 그냥 막 시간 내서 그냥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었는데 네. 사회생활을 하면은 사실 시간을 잡아서 1년에 몇 번 보기도 쉽지 않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자리에서까지 뭔가 얘기를 하면은 네, 안 되겠다 생각이 대신에 이제 그 약속 빈도수를 좀 줄였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네.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네, 빈도수. 네, 빈도수를 줄여서 네, 뭐 이거는 사실 뭐 다른 얘기지만 네. 우리가 이제 뭐 어떤 특히 인간관계에 대해서 네. 특히 20대 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잖아요. 네, 뭔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나만 어떻게 뭐 놓으면 끝날 수 있는 뭐 관계 막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고 저도 그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차피 남을 사람은 남는다. 맞아. 네. 이게 정말 정답이에요. 제 나이 40대 되잖아요, 여러분. 네. 아무런 그 미련이 없어요. 좋은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이랑 결국 같이 하게 되고 다 네. 그래요, 진짜. 네. 네. 아, 그걸 빨리 깨달으셨네. 그때 누가 말씀하셨죠? 아, 김동완 대표님께서 그거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네. 돈을 벌려고 집중을 하려는 그 시기에는 어느 정도 이 인간관계는 네. 조금 네. 대인관계를 어느 정도 놓을 필요가 있다. 네. 근데 결국 좋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다라는 나는- 말씀 해주셨던 네, 것 같아요. 네. 예. 진짜 맞는 말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MZ세대 여러분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정말. 자, 이제 여러분 슬슬 보다 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초기 종잣돈 2천만 원으로 그걸로 경매부터 네. 그러면 일단은 부동산 중에서도 경매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반 매매도 있고 뭐 금매도 있고 사실 네. 뭐 많은데 네. 경매를 네. 그 어렵다고 하는 경매를 네. 그러니까 특히 경매는요, 네, 네. 일단 대출이 잘 나온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종잣돈이 없고 이런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일수록 저는 오히려 더 경매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 대출이 잘 나오는 것도 있고, 네. 두 번째로 우리 요즘에 이렇게 특히 대학생분들, 뭐 사회초년생분들 전세 사기 사건 네, 거의 매달 뉴스에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저도 그런 비슷한 물건 낙찰받아서 처리한 경험이 있어요. 오, 네. 네, 근데 네, 네. 이게 진짜 남의 일이 아닌 게 심지어 제 지인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건에 좀 휘말리신 분들도 계셨고 보면은 이게 다 공인중개사 분들을 다 이렇게 같이 중간에 이게 끼고 물건을 매수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소유자분이랑 그러니까 임대인분이랑 이렇게 막 짜고 치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걸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그게 무조건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을 제가 뭐 이렇게 비하거나 그런 표현이 아니라 네, 네. 네, 그분들도 책임을 지고 열심히 중개를 해주시지만 하다 보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개 사고가 언제든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중개사분들도 보험을 들어놓긴 하지만 그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내가 미리 뭔가 뭐 등기부 등본을 본다든지 뭐 건축물 대장을 미리 떼본다든지 그렇지. 그런 행위를 내가 한 번만 더 해보더라도 네네. 그런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못해서 발생한 사고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사실 경매를 배우게 되면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 베이스예요. 아, 네, 뭐 권리 분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네. 권리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서류부터 봐야 되는지 가장 베이스가 되는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래서 좀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분들일수록 경매를 배우는 걸 좀 적극 추천을 합니다. 와, 이게 되게 충격적이네요. 저는 경매는 약간 부동산의 고수들이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런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일수록 경매를 배우는 게 네. 좋다. 네. 이런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네.
진짜 이거 듣고 보니까 말 된다. 근데 여러분 잠깐 혹시 노파심에 우리 자 스태프분들 부동산 경매가 뭔지 알고 계세요? 우리 아기 PD님? 잠깐만 나 지금 뭐 한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실컷 얘기했는데 저희 이 질문에 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우리 혹시 아기 PD님은 지금까지 경매할 때 그 미술품 경매 있잖아요. 자 10억 5천 없습니까? 10억 5천 이거 생각하시 맞아요? 맞대. 아 너무 그거 아니에요? 너무 충격이다. 자 여기 부터뷰 촬영 현장도 이런데 여러분은 어떠실까 추측이 갑니다. 저 경매 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 앞에서 이제 샤이님이 말씀해주신 이런 이렇게 손들고 하는 방식도 경매가 맞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해서 공개 구호 방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뭐 미술관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이렇게 수산시장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손들고 하는 방식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경매 방식도 있고 대신에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봉 입찰 방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금액을 적어서 제출을 하면은 이제 금액이 가장 높은 분들부터 호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이제 경매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매는 그런 밀봉. 후자의 호자에 방식이다. 속한다. 네. 그렇네, 맞네. 네. 자 이제 아시겠죠? 이 질문을 보고 사실 제가 설마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 했는데 진짜 있구나. 자 여러분 그러면 요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경매가 사실 저도 수업을 들었던 적은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법원을 가보지는 못했어요. 바빠서. 근데 근데 그거 막 할 때 그 클래스에 있던 어떤 분이 클래스 중에 우리 부세님처럼 낙찰을 받으셨었어요. 그런데 2등이랑 그 가격 차이가 정말 몇만 원 차이밖에 안 났다고 막 좋아가지고 막 근데 그 금액 차이 막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제부터 다음번에 끝에다가 무조건 1원, 만원, 뭐 5만원 이런 거 붙여야겠네 이렇게 저희가 막 생각했었거든요. 그거 솔직히 통하나요? 어때요? 네, 이게 그 경매 특히 이제 하시는 분들마다 선호하는 숫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999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쓸 때 보통 이제 그 10원 단위까지 9를 이렇게 보통 써요. 뭐 99,990원 뭐 이런 식으로. 10원 단위까지 진짜. 네. 와. 실제로 그 경매 법원에 가면 되게 재밌는 게 막 10원 단위, 막 1원 단위로도 이렇게 1등, 2등 차이가 갈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있구나. 혹시 있으세요? 그런 경험 실제로? 네, 저도 그러니까 처음 물건 낙찰 받았던 게 8만 원 차이로 낙찰을 받았어요. 네, 완전 초심자의 행운이 제대로 통한 거죠. 와, 8만 원이면 진짜 그냥 그럼 정말 권리 분석도 잘 하셨다는 거네요. 그 합당하게 그쵸 합리적으로. 네, 제가 딱 배운 내용에만 이제 충실해서 물건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래도 입찰할 수 있는 물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는 처음에는 낙찰을 좀 잘 받고 싶어서 입찰 횟수를 많이 늘렸어요. 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물건들을 추려가지고 뭐 제가 가기도 하고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이제 못 가면은 뭐 이제 어머니가 대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대리 입찰도 많이 보내고 하면서 이제 수익을 냈었죠. 와, 그렇게 되는 거. 여러분 8만 원 갖다가도 차이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럼 부동산 경매 절차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요? 설명해 주시면. 일단은 그 이제 서류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입찰하는데 준비한 서류가 크게 이제 기일 입찰표라고 해서 그 우리 왜 내가 누구이고 그리고 내가 이 어떤 부동산을 얼마의 금액이 받고 싶다라는 이 종이 같은 이제 문서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신분증. 신분증. 네, 신분증 중요하죠. 네,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입찰 보증금이 필요를 해요. 그게 그 물건 가액의 10%인 네, 거죠? 보통 10%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미리 뭐 은행에 당일날 가서 수표를 뽑아도 되는데 저는 항상 이제 전날에 은행에 가서 미리 준비를 해요. 철저. 네, 그게 혹시라도 그러니까 당일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법원도 항상 이제 뭐 보통 10시부터 입찰 시작이다 그러면은 9시에 가서 미리 이제 준비해놓고 다 이제 기다리거든요. 와.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미연에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당일날 뭐 예를 들어 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미리 이제 전날에 입찰 보증금을 이제 뽑아놓고 오케이. 네, 잘 이제 챙겨가가지고 네. 그 세 가지가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중요한 서류, 네, 중요한 거. 그래서 이제 10시부터 보통 이제 뭐 법원마다 끝나는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해요. 뭐 네. 11시 20분, 30분 이렇게 끝나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넣어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은 처음엔 사람들이 막 없어요. 법원에 보면은 그래요? 아무도 네, 아무도 없어서 이거 내가 혹시 단독 낙찰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가 이제 보통 11시가 이제 되면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막 몰리기 시작해요. 아, 네. 네, 그래서 막 나중에는 이게 막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꽉 차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다리면은 보통 이제 이것도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경직률이 가장 높은 물건 있잖아요. 입찰자 수가 가장 많은 물건부터 호명을 하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법 그 순서대로, 예, 물건 순서대로 네. 이렇게 하는 곳도 있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기다려서 이제 낙찰 이제 받으면은 이제 그 낙찰 영수증이 있어요. 10% 영수증 주는 게 있어서 그거 받고 오시면 되고 없으면은 그 미리 이제 입찰할 때 약간 띠지 같은 걸 주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번호를 보여주면은 이제 입찰 보증금을 돌려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게 경매 낙찰을 받았다.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뭐 필요하면 명도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미리 이제 대출도 알아봐야 되고, 그다음 명도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도 세워야 되고, 네, 그때부터 이제 바빠지죠. 그러면 정말 온전히 내가 완전히 뭐랄까 이렇게 등기를 친다고 하나? 하기까지 네, 네. 되게 굉장히 바쁘고 알아볼 것도 많고 그렇네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한 번만 해보면은, 아. 네, 그 다음부터는, 네. 네, 왜냐면 똑같기 때문에 그치, 절차가, 똑같으니까. 네, 한 번만 해보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역시 네. 가진 자의 여유. 네. 그렇지. 와. 자, 그러면 경매 계속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 첫 도전에 성공하셨어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아까 네, 말씀하셨었는데 네, 네. 사실 이게 제가 아직은 초보기 때문에 이 물건이 정말 좋은 물건인지 아니면 썩은 물건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좀 뭘까? 아, 내가 혹시나 썩은 물건이라도 이거를 내가 해결해낼 수 있어. 약간 이런 좀 강심장이어야지 경매 투자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앞에 보이는 우리 애기애기한 PD님들은 막 못할 것도 같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떠세요? 본인이 스스로 강심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약간 투자 스타일이 되게 보수적이에요. 아, 오, 네, 오히려 더 되게 보수적. 보수적이고 물건 하나 볼 때도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 보는 스타일인데 네네. 일단은 제가 첫 물건에 이제 낙찰 낙찰 받았던 게 인천에 위치한 이제 8천만 원짜리 이제 작은 빌라였어요. 빌라. 네. 아,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해서 약간 썩은 빌라라고, 썩빌. 네, 썩빌이라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오래된 빌라를 낙찰을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뭐 일단 첫 번째로 돈이 없으니까 네, 제가 할 수 있는 물건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넓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물건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뭐 일단은 누가 보더라도 되게 이쁘고 좋아 보이는 물건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물건들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네, 경쟁률이 맞네. 심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좀 하자가 있어 보이고 네, 문제가 있어 보이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네네. 내가 그래도 이거를 뭐 인테리어를 하던 아. 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은 도전을 하는 거죠. 네네. 네, 일단 가격이 첫 번째 이제 저렴해야지 네. 네, 일단 검토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물건들만 처음에 이제 많이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아, 좀 남들이 많이 안 관심을 가질 것 같은 거. 네, 그렇죠. 와, 그런 게 사실 위험한 것들도 많은데. 그쵸.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물건, 그러니까 내가 했을 때 처리하지 못할 것 같다 하는 물건들은 아예 패스하면 과감히 되는 패스하고. 거고, 처리할 수 있는 내가 물건들만 보더라도 사실 지금도 되게 많아요. 와, 지금도 많아요? 네. 지금도 많다고? 아, 그렇구나. 자, 경매 투자로 인생의 이 economic freedom을 누리고 계시는 부세님이 20대 중반에 세상에 취업을 하고 나서 경매 공부를 그 병행한 거잖아. 주경 야독을 하신 거잖아요. 맞아. 그 요즘에 말하는 주경 야독이잖아요. 아, 네. 아, 그러니까 주경 야독 아니에요? 주경야독까지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잠을 되게 잘 자야지 네. 이렇게 새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네,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네, 저도 사실 좀 약간 게으른 부분도 있어요.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잠도 잘 자야 되고 그리고 이게 제가 막 정신 막 놓고 자면은 진짜 막 한 9시간, 10시간 잘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참아가면서 했던 게 어쨌든 뭐 직장인 분들 시간 뻔하잖아요. 네. 뭐 9 to 6 해서 그래. 네, 회사에 못해도 9시간, 10시간은 이제 있어야 되는데 네. 뭐 그 이상 있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래서 내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간대를 처음에 열심히 찾았던 것 같아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네, 시간대. 집중해서 뭔가 공부를 아. 하던 물건 검색을 하던 이런 시간을 그래서 처음에 아침에 새벽 기상도 했었고 했었어. 아니면은 좀 약간 늦게 자기도 해보고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새벽 기상이 저한테 조금 더 맞았던 것 같아요. 한창 공부할 때는. 그래서 아침에 뭐 5시 반 정도 기상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9시부터 업무를 시작을 하니까 네. 그때까지 이제 미리 조금 회사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물건 뭐 검색도 하고 수업도 듣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회사 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거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또 일석이조의 효과. 근데 이렇게 스크린에 딱 이렇게 못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가려야죠. 아, 네, 잘 가리고. 이거 잠깐만. 네. 네. 그래서 아침에 보면 제가 항상 일찍 와 있으니까 보통 이제 임원분들이 보통 일찍 출근하시거나 아니면 팀장님이 이렇게 먼저 출근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네. 근데 제가 자리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일찍 일어나서 그렇지. 일단 출근 일찍 하는 게 굉장히 이뻐 보이잖아요, 네. 사실. 맞다. 네, 그런 팁도 있다는 거. 이거 되게, 왜냐면 사실 업무 시작하기 전까지는 본인 시간이니까 그렇죠. 뭘 네, 하든. 네, 그렇죠. 뭐 자기 개발을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분도 그렇죠. 있고. 이게 뭐 영어든 경매든 알게 뭐예요. 네, 그렇죠. 되게 좋다. 네. 근데 부장님 사실 이게 지금 30억 자산가이신데 경매 첫 경매 하고서 뭐 한두 건 네. 낙찰 받은 걸로는 이 규모가 안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되게 많이 네. 해야지 네. 가능한 규모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엔 그래서 저도 단기 매도를 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단기는 한 어느 정도 기간? 보통 이제 한 6개월 정도 안에 와, 텀을 두고 네네. 사고 이제 살았다가 이제 뭐 세금 좀 내더라도 음. 그냥 팔고 다시 그 돈 가지고 회수해서 다른 투자하고.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야지만 네. 그런 종잣돈을 이제 어쨌든 뭐 첫 해만 제가 2천만 원 모으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지금도 저는 저축 습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돈 모은 거 가지고 이제 투자하면서 수익이 뭐 그렇게 처음에는 크지 않더라도 그 적은 수익이라도 내가 어쨌든 뭐 경험도 같이 쌓이고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네. 처음엔 단기 매도를 주로 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잘 또 활용했던 게 공동 투자를 또 많이 했었어요. 맞아. 공동 투자를 했었는데 사실 공동 투자를 아예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하지 말아라라고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내가 경험이 부족하고 돈이 없을 때는 공동 투자를 이렇게 조심해서 몇 가지 원칙만 유의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동 투자를 일단은 잘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최대한 단기로, 장기로. 공동 투자, 공동 투자가 이것도 모르는구나. 네. 그러니까 공동 투자라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에 이제 예를 들어 쉽게 말 부동산 투자를 예로 들었을 때 어떤 물건에 이제 입찰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정말 좋은 물건인데 내가 아쉽게 뭐 몇백 뭐 이렇게 모자랄 수 있잖아요. 돈이 모자라. 돈이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이제 마음 맞는 사람이랑 내가 이런 좋은 물건을 발견을 했는데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어떻게 뭐 명의를 같이 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50대 50, 50대 뭐 50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한 사람 명의로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수익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n분의 1로 대신 그 둘이 계약서는 쓰고. 그렇죠. 공동 투자 이제 계약서 같은 거 보통 쓰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초반에는 많이 했었어요. 공동 투자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네. 네. 근데 공동 투자도 근데 예를 들어 막 너무 좋은 물건이라고 막 야 나도 할래 해서 막 10명이 막 한다 이러면 어때요? 저는 반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물론 잘 처리가 되면 좋겠지만 이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진짜 그러니까 저도 공동 투자를 했지만 다른 분들이 하신 사례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많으면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 뭐 1명 아니면 2명까지는 맥스 한 2명까지. 네, 2-3명까지는 아, 괜찮은데 그 정도. 그 이상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그 사람마다 또 그런 포지션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이 돈이 없어도 투자를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나는 이 돈이 없으면 투자를 못해. 다른 그래서 걸 할 빨리 수가 회수해야 없어. 돼. 그쵸. 네,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거를 어느 금액에 언제 팔 거냐 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내가 계약서를 잘 쓰고 하더라도 이게 돈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럴 수 있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최대한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나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이제 미리 이제 보는 거죠. 같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나랑 성향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이렇게 물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물건 딱 찾았을 때, 이 사람이랑 같이 하면 괜찮겠는데 해서 이제 제안해가지고 같이 이제 투자해서 수익 내고 그런 경험도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좋네요. 네. 진짜. 여러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신기한 세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사실 네. 부세님 검색을 막 많이 하다가, 아. 아니, 또 알짜를 하나 낙찰 받으셨더라고요. 아. 재건축 아파트 서울에. 아, 네네네.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아. 재건축 아파트인 서울. 네. 이거 완전히 황금알 닿는 거이잖아요. 아, 진짜. 그쵸. 이게 언제 낙찰 받으신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제 2019년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와. 한 1년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작년에 이제 세금 그때 이슈가 막 바뀔 때여가지고 그때 이제 매도를 했어요. 네. 매도하셨구나. 네, 그렇게 해서 한 3억, 세전 3억 정도 차익이. 네. 와. 본인 돈 얼마 들어가고요? 저는 그때 5,500 들어갔어요. 본인도 5,500 들어가고 네. 3억의 수익을 이제 내신 네, 거예요. 네. 한 1년 만에? 네, 1년 만에. 아니, 뭐 한 3, 4년도 아니고 1년 만에요. 네. 그러니까 그 이야. 물건을 사실 제가 했던 거는 이제 네. 요즘에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 이제 물건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희망임대 리츠라는 그 제도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요즘 이제 LH 네네. 약간 좀 말하기 조심스럽긴 한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투자 리츠 회사를 만들어서 그 2013년에 이제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맞아요. 유행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집은 가지고 있지만 대출을 너무 많이 끼고 있어서 더 이상 이걸 처리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집을 대신 사준 거예요. 맞아요. 기억나요. 네, 그래서 사가지고 5년 동안 그러면 자기는 이제 세입자가 되는 거죠. 임대인 이렇게 집주인이 되다가 이제 세입자로 살고 있다가 5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물어봐요. 이 집을 다시 살 거냐. 그래서 사겠다 하면은 이제 그 물건을 다시 매수해서 가져가는 거고 그게 아니다 하는 물건들이 나온 게 바로 이제 희망임대 리츠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나왔었고 당시 제가 이제 초기에 낙찰을 받다 보니까 희망임대 리츠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추첨제로 이제 하다 보니까 되게 저렴하게 맞아요. 낙찰을 이제 딱 받았거든요. 가격이 그건 정해져 있더라고요. 하물며 제가 가격을 쓸 필요도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엔 조금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경매처럼 그 입찰해서 제일 높은 금액이 이제 낙찰되는 방식으로도 바뀌기도 했는데 그렇구나. 이제 번갈아가면서 나와요 지금은. 네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추첨제여가지고 이제 낙찰을 받았고 네. 제가 그 전에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놓친 물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광명 재개발, 네, 광명 재개발 그리고 문정동 재건축. 문정도 지금도 네, 한창이잖아요. 네, 지금 한창 예, 올라오는데 예. 진짜 그 제가 2017년 초반에 투자를 할 때 그때 그 물건을 이렇게 사셨던 분들은 기본 한 뭐 거의 4억, 5억 이상 5억 정도 보셨거든요. 보셨죠, 네, 그렇죠. 네.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때는 돈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재개발이 돈이 좀 들어가긴 하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긴 했지만 음. 저는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회들이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물건을 어쨌든 이제 절차가 이제 있잖아요. 뭐 재건축도 있고 재개발도 그쵸. 있고 절차가 있는데 단계가 있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재건축은 이제 특히 뭐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얼마나 지금 뭐 붕괴나 이런 상태, 종합적으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게 나빠야지만 허물고 새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진단을 이제 통과한 아파트였는데 이거 자체가 통과되기가 특히 서울은 진짜 어려워요. 진짜 힘들죠. 진짜 힘들어요. 네. 특히 이제 목동이나 이런 데는 뭐 안전진단 뭐 통과해서 뭐 금액이 얼마 올랐네 막 이런 기사들도 막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물건이었는데 딱 그때 서울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약간 조정기였어요. 네. 네.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좀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갖는 물건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 물건 낙찰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내부 이제 임대할 수 있도록 임대 세팅을 하고 이제 월세를 줬더니 바로 나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뒤로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1년 정도 이제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또 막 이제 재건축 이제 그러니까 조합 설립이 된다. 이런 이슈가 이제 나왔을 때 이제 팔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물건을 제가 계속 가져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나서는 이게 그 매도가 안 돼요. 맞아. 네, 그 조합원 자격 유지를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네. 현금 청산을 당하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네. 조합원을 이제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그 전에 팔려면은 팔아야 되고 선택을 그러네. 해야 되는 시기였어요. 맞네.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물건도 투자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이거를 막 10년 장기적으로 가져갈 그런 게 없어서 욕심이 없어서 그냥 이제 과감하게 처분을 하고 나왔죠. 근데 또 그런 얘기는 있어요. 부동산은 궁둥이 투자라고 궁둥이가 무거워야지 나중에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준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부세님은 그래도 젊으시니까 네. 그 시간에 더 굴리고 싶으셨구나. 네. 그것도 맞습니다. 말이 되네요. 와, 근데 재건축 아파트 그러면 지금 규제가 어쨌든 좀 나름 세단 말이에요. 네, 지금도 맞습니다. 투자하는 거 유효할까요? 네, 뭐 재건축, 재개발이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금액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요즘 이제 초창기에 특히 이제 뭐 정비구역으로 뭐 지정이 된다 했는데 잘못 이제 물건을 매수하면은 공공재개발 이슈 때문에 잘못하면은 현금 청산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돈을 내가 사는 가격보다 터무니없는 가격에 돌려받고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초기에 내가 재건축, 재개발을 투자해 보신 경험이 많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내 돈이 들어가더라도 최소한 뭐 사업 시행인가나 이런 단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그런 물건들을 이제 투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지각비를 내더라도 확실한 것으로 네, 그렇죠. 하는 게 낫다. 네. 아, 그래. 와. 휴! 자, 지금 이렇게 듣는데 사실 여러분 부세님이 너무 잘하시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지만 사실 저는 약간 아닐 수 있지만 우리 불인이분들이 보기에는 이걸 물건을 검색하고 임장 가고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사실은 되게 신경 쓰이고 어려울 수 있는 거거든요. 막 대출도 알아봐야 되고. 이 많은 거를 어떻게 그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다 하셨을까 되게 놀랍기도 하고. 그때 뭐 좀 도움이 특히 됐던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좀 훈련이 필요하긴 해요. 훈련? 네, 물건을 이제 볼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전업 투자자고 자유롭게 시간을 가용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이렇게 물건 좀 보다가 이거 좀 아리송한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바로 현장에 갈 수 있지만 직장인들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최대한 요즘에는 또 그런 이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최대한 손품을 판다고 하죠. 보통 검색을 하니까. 그래서 검색을 해보고 나서 이거는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은 물건들만 가는 훈련을 계속 그 물건을 분석하는 훈련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권리 분석과 뭐 권리 분석과 그리고 물건에 대한 입지 분석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상가를 투자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뭐 상권 분석까지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최대한 다 할 수 있거든요. 맞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처음에는 이제 막 몇 시간씩 걸리기도 해요. 네, 보면은.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은 뭐 진짜 뭐 웬만한 물건들은 뭐 10분, 20분 만에 분석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정말요? 네. 와.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투입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물건을 보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누군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야. 네, 이거는 저만의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요. 일단은 처음에는 우리가 경매 보통 나온다고 하면은 처음에 이제 입찰할 수 있는 가격이 처음에 딱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통 이제 감정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금액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무도 입찰을 안 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떨어지고 뭐 한 번 유찰, 두 번 유찰 계속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물건이 나왔을 때부터 따끈따끈한 사진도 채 나오지 않았을 때부터 물건을 좀 봐요. 네. 네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러니까 실수까지는 아니지만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물건이 최소 한 번은 유찰 돼야지 그때부터 약간 본 습관을 많이 가지고 좀 계시거든요. 싸게 사려는 그쵸, 마음 그쵸. 때문에? 네.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임장 다닐 때도 너무 힘들고 왜냐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기 때문에 네, 임장하기도 쉽지 않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물건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보통 이게 이제 뭐 12시 정도 되면은 이게 업데이트가 돼요. 낮 12시요? 그러니까 밤 밤 12시 정도 되면 이게 네네. 업데이트가 되는데 뭐
뭐 이제 내가 좀 새벽 기상을 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음. 물건을 보면 되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물건 보고 음. 이거 괜찮은데 싶으면은 이제 남들보다 조금 더 한 발짝 더 빨리, 빨리. 예, 가서 물건을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루에 물건 보는 시간이 30분 정도는 그래도 계속 투자를 아. 하려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물건이 뭐 하루에 뭐 많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뭐 한 50개 내외라서 거기서도 네. 내가 이제 볼 수 있는 물건들이 딱 있잖아요. 봤을 때 나는 내가 뭐 잘 모르는 지역이다 아니면은 이 지역은 좀 아니다. 아, 이런 것도 다 그렇지. 추리고 나면은 맞네. 네, 그냥 볼 수 있는 물건들이 한 뭐 해봤자 뭐 3개 정도 많이 되더라고요. 추려진다. 네, 많이 추려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물건들만 내가 이제 1차적으로 분석을 하고 괜찮은데 주말에 한번 가봐야 되겠네 해서 이제 주말 전까지 분석해가지고 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특히 이제 그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물건이 나왔을 때부터 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다. 바로 올라왔을 때부터. 네, 그게 이제 보통 그 대법원에서 경매를 제공하는 이제 사이트, 기본적인 경매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셔도 좋은데 사실 여기가 봤을 때 좀 검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뭔가 가독성 눈에도 잘 안 들어오고 하는 게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유료 옥션을 사용을 많이 그것도 그냥 하거든요. 알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쓰는 거라서. 네네. 예.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지지 옥션, 뭐 음. 굿 옥션, 뭐 탱크 옥션 등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굿 옥션을 처음부터 봤었어가지고 굿 옥션을 주로 쓰고 있는데 네. 뭐 사실 뭐 어떤 걸 보셔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뭐 등기부 등본을 떼는 것도 사실은 직접 떼려고 하면은 등기소를 직접 가거나 네, 700원을 내고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유료 옥션을 사용을 하면은 내가 자리에서 뭐 이걸 일일이 뭐 등기소를 가서 발급하지 않아도 자리에 앉아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유료로 가입을 하고 나면 하나하나 뗄 때는 그냥 돈 추가가 네, 안 돈 들죠? 추가 안 들고, 네, 어. 계속 그 기간 동안은 내가 계속해서 물건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네. 그러면 그 가입비를 거의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네.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이게 뭐 저렴한 데는 한 2, 30만 원에 볼 수 있는 데도 있는데 보통 좀 유명한 사이트들은 1년에 끊으려고 하면 보통 100만 원 왔다 갔다 해요. 오. 그래서 사실 처음에 내가 돈도 아직 못 벌었는데 100만 원이란 거액을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같이 이렇게 한 10분 정도 공부를 해요. 공동 구매를 해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의 이제 계정이 있으면은 음. 이제 보통 이런 게 보면은 뭐 경매 사이트나 아니면 이제 커뮤니티 가면은 보통 제가 구독션 쓰려고 하는데 뭐 10분 모집합니다.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은 가서 이제 저도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 10명 정도만 모여도 한 달에 1년에 10만 원만 원이네요. 있으면은 볼 수 있고 네. 이거 꿀팁인데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이제 10명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막 되게 복잡복잡 하잖아요. 네네네. 막 저 보통 뭐 1시간이나 보통 2시간 정도 쓰면은 이제 로그아웃 해야 되는 규칙이 룰 같은 게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게 한 2달 지나고 3달 지나면은 절반 이하로 확 줄어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그러니까 우리 작심삼일처럼 이것도 맞아요. 그냥 오 완전 꿀팁.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거의 내 것처럼 전용 내 거 전용. 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은 그 작심삼일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닌 그 나만 아는 사람이 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또 그러면 이게 공부 지금 설명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나도 진짜 경매 배워봐야겠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혹시 뭐 도움이 되는 또는 뭐 사이트나 뭐 책이나 뭐 이런 거 혹시 추천하실 만한 게 있나요? 네. 약간 잠깐 광고 타임이 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솔직히 좀. 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이제 경매 권리 분석 이렇게 쉬웠어? 라는 이제 경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책이거든요. 네, 그 책이랑 그다음에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 서기라는 이 2권의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경매 권리 분석 이렇게 쉬웠어는 정말 이렇게 쉽게 쓰여진 책이에요. 제가 네네. 보더라도. 그래서 사실 이 책만 읽고도 경매를 낙찰받았다 하시는 그 후기가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쉽게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책도 되게 컬러풀하고 그래서 이제 딱 사례가 다 이렇게 캡처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라서 추천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는 그 책의 이제 그 저자이신 분이 원래 이제 암투병 생활 되게 오래 했던 분이세요. 네네. 콩콩나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론서 아까 앞에 드렸던 이론서도 있지만 내가 경매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다양한 이제 경험들을 이렇게 다뤄주신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약간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네. 물론 거기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경매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그치. 나오긴 하지만 조금 더 동기부여를 얻게 해주는 그런 책이라서 그 책 2권을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일단은 싱글맘 그 책으로 동기부여를 받은 다음에 네. 두 번째 그 경매에 네. 걸리면서 이렇게 해서 좀 스킬적인 거를 그쵸, 배우면 그쵸. 딱 좋겠다. 그렇죠. 그 책은 이렇고 혹시 뭐 네. 그밖에 뭐 수업 클래스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이제 그 얼마 전부터 강의나 스터디도 하고 있어서 맞아. 그것도 네,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잠깐 제 PR을 하자면은 네네네. 이게 제가 재테크 기초반을 현재 정규 강의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다음 카페 행복 재테크에 들어오시면 네. 다음 카페? 네, 다음 카페 행복 재테크를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사이트로 바로 가겠다 하시면은 이게 이제 온라인 지금 강의로 수강을 하실 수가 있어서 행크 에듀라고 네, 검색을 네. 하시면은 맞아요. 네, 거기에 이제 아마 제 강좌가 맨 위에 아마 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수강해서 들으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경매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긴 하지만 투자에 대한 어떤 내가 처음 시작할 때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런 인사이트를 내가 기르고 싶다. 네. 거기에 플러스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내가 익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제 난이도의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제 배우시는 분들은 그 단계에서 시작을 하시면 좋고, 저희 사실 정규 강의가 물론 듣고 나서 열심히 해야 되겠어 내 의지가 생기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은 금방 또 사라지잖아요. 저처럼요. 네. 강의는 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게 이제 맞아. 스터디거든요. 스터디 너무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재테크 시작 스터디를 이제 또 그것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좀 더 실전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어떻게 이제 봐야 되고 주의해야 될 점들 설명해드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장하는 방법이나 그런 거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하면서 과제도 내드려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거의 다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네.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같이 이렇게 얼굴도 보면서 인사도 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다.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스터디가 그래서 했을 때 좋은 점이 물론 이제 지금은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진 못하지만 이렇게 제가 조를 짜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조별로 과제도 내드리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스터디를 통해서 내가 뭐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같이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어떤 파트너를 너무 중요하다. 네, 만나기 위해서 그런 필요한 저도 초반에 시작할 때 그런 것도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서 최대한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드리려고 맞아.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잠깐 제 PR을 해봤습니다. 충분히 한실 자격 차고 넘치십니다, 정말. 그러면 경매가 지금 뭐 주택도 있고 정말 상가도 있고 건물도 있고 뭐 많잖아요. 지상, 네. 공장, 토지. 네. 근데 어떤 거 위주로 좀 하셨어요? 처음에 집이었고 주택이었고. 네, 주택으로 시작을 했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항상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는 게 뭐 주택을 잘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지만 네. 대부분의 분들이 주택 외에 상가나 뭐 토지로 넘어가는 것들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상가는 특히 이제 공실 위험도 맞아. 있고 토지는 일단은 뭐 월세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아니니까. 팔리지 않으면 계속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대출을 받게 되면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내가 자신감이 붙었을 때 계속해서 이런 시도를 좀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공부를 하던 아니면은 저는 이제 돈이 없을 때에도 막 100억짜리 물건을 막 그냥 보러 다니고 했어요. 와! 네. 돈이 없어도. 네, 돈이 없어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 100억짜리 물건을 샀을까? 오. 그래서 막 등기부 등본 떼보고 그래서 막 대출을 막 근데 보니까 막 되게 많이 받으신 거예요. 막 네. 90%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90억을 막 대출을 받았지 알아보니까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법인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지. 활용해서 그렇게 대출을 많이 뽑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법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현재 법인도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내 그 그림의 떡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네, 그쵸. 그림의 떡처럼 네. 보이는 애도 네. 공부를 할 수 있는 대상이구나. 네. 와.
신기하다. 그럼 토지 이런 것도 갖고 계세요? 네, 그냥 소액으로 해서 예, 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계시는구나. 저 나중에는 이제 신축이나 이런 것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음. 계속해서 그런 분야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와. 부자 되는 소리가 너무 세게 들리는데요. 자, 그러면 부세님 경매로 내 집 마련까지 하신 건가요? 어떠세요? 아, 네. 지금 사시는 집이?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 그 청약이 된 게 있어서 내년에 하물며 청약도 되셨어요? 네. 아니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잠깐만 이거. 네. 그래서 청약으로 해서 이제 내년에 입주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신혼집을 위해서 네, 그 이제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이제 작년에 매수한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내후년에 지금 입주를 하려고. 잠깐만 청약이 되신 것도 있고 네. 분양권을 사신 것도 있고. 네네. 그러면 집이 여러 개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다주택자라고 오해하실 네, 수 있는데 네, 이게 네. 명의가 다 이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네, 역시 네. 똑똑하시군요. 다행이군요. 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 집 마련. 사실 이거 정말 요즘에 너무 열망이 커요. 아, 집값이 너무 오르고 그러니까 네. 왜 못 가질수록 더 열망은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사회초년생 그리고 우리 신혼 부부들이 집 마련하는 요령을 혹시 알고 있는 대로 알려주시자면. 네. 일단은 그 사회초년생분들은 가진 돈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일단 대출을 좀 잘 활용하는 게 그러니까, 중요해요. 대출. 근데 사실 사람들이 이제 막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은 되게 위험하다. 저도 어렸을 때 교육받았던 게 대출은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그치, 거다. 빚지는 거니까. 네, 빚지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동산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것들이 뭐 대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통 레버리지라고 네.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지렛대를 통해서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이만큼이지만 이제 부동산은 보통 뭐 1,000만 원, 2,000만 원에서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네. 그걸 그 대출의 힘을 빌려서 내가 투자를 하고 이거를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자를 갚아 나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나중에 내가 팔 때 팔 때 그 이제 내 물건을 사주는 사람 보통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대출을 갚는 거거든요. 그쵸, 맞아, 네. 맞아. 네, 그래서 내가 이걸 당장 뭐 이자를 얼마 내는 걸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걸 계속 가지고 있음으로써 계속 이제 아파트 시세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오르니까, 네. 네, 그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항상 그걸 이제 감안을 하면서 네, 내 집 마련을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본인 상황에 맞게 알아보시는 게 중요한데 현재 뭐 보금자리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금자리나 디딤돌 대출 네, 또 있고 최근에 이제 올해 7월 1일 그러니까 이번 달 7월 1일부터 네. 그 LTV 규제 완화가 맞아. 됐잖아요. 예. 그래서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20% 그리고 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 70%까지 대출이 이제 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그러니까 내가 현재 뭐 보통 이제 4억까지 대출이 맥시멈으로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내가 4억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 맥시멈 잡으면은 보통 한 7억 선까지 하면은 대출을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다가 뭐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신용대출의 힘도 네, 좀 빌리시는 게 좋고요. 신용대출까지도. 네,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고 보통 아마 이제 5억에서 7억 선의 아파트를 많이 보실 거예요. 서울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많이 없어. 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좀 지역 보는 것 중에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게 그 양천구 신정동을 오! 네. 여기서 안 멀어요. 여기서 네. 안 멀어요. 네, 여기서 안 보여요. 예. 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뭐 그 지역을 뭐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보면은 그 충분히 이제 뭐 5억에서 7억 선 아파트 아니면 그 이하의 아파트도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는데 그 이 물건들을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네네. 그 네이버 부동산에 음. 보통 매물을 많이 올려놓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금액을 필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금액 해가지고 뭐 내가 얼마 정도까지 보겠다. 뭐 6억이면 6억 이렇게 필터링 해놓고 그럼 지역을 이렇게 막 이렇게 보다 보면은 보통 이제 양천구 뭐 신정동이랑 해서 이제 몇 군데가 뜰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지역의 물건들을 한번 추려가지고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전화로 물어보는 거죠. 현재 매물이 있는지. 아, 네, 있는지. 왜냐면 이제 허위 매물이 이제 올라오는 경우도 가끔 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물건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제 현장 가가지고 아예 그냥 하루 날 잡고 그 지역의 물건들을 싹 한번 훑어보고 오는 거예요. 그럼 미리 사전에 이 중개사분이랑 네, 이거 시간 이런 거 조율 다 해야 되겠구나. 조율을 다 해놓고 예, 가는 게 좋긴 하거든요. 오케이. 왜냐면 바로바로 갔을 때 물건을 보기 편하고 요즘엔 또 코로나 때문에 맞아. 집을 보고 싶어도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 그래서 반드시 꼭 전화를 통해서 사전에 이제 미리 예약 일정을 잡아놓고 가는 게 그래야 좀 되겠다. 필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물건 찾다 보면은 이게 이제 온라인에 올라오는 물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물건들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 네. 약간 중개사 사장님이 이렇게 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꽁쳐놓은 물건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표현이 귀여워서 좋아요. 꽁쳐놓은 이렇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데는 이렇게 좀 오랫동안 이렇게 토박이 그 지역에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그런 이제 물건을 따로 이렇게 뭐 인터넷을 못해서 진짜 못 올려놓은 분들도 계시고 보면은 네. 그 물건이 어차피 가지고 있으면은 나가니까 금방 나가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냥 안 올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신혼부부인데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이렇게 막 집이 구하는 게 되게 간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약간 이렇게 좀 불쌍하게 보더라도 네. 그러니까 집을 좀 좋은 집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약간 처음에 이제 지역으로 해서 필터 검색을 해보고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회사랑 집이랑 이제 가까운 곳이어야 되겠죠, 첫 번째로. 거기서 이제 조건에 맞는다 싶으면은 이제 해당 지역에 전화를 해가지고 일정을 잡을 수 있는지 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오래된 부동산들, 약간 허름해 보이는 부동산을 찾아가가지고 혹시 사장님만 가지고 계시는 혹시 물건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네,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만 가지고 계신 물건이 있나요? 네. 적어놔야지. 있는 물건 있음? 아 좋다. 네. 이거 해보세요, 여러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제발. 자, 그리고 지금 부세님 어쨌든 경매로 큰 부를 쌓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실 현저하게 더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청약이잖아요. 그렇죠. 아예 그냥 분양가부터가 아예 완전히 맞아요. 낮잖아요. 어떤 거를 더 추천하세요? 청약이냐 경매냐 했을 때. 저는 사실 내가 먼저 하나를 들이판다. 그러면 이게 이제 청약이랑 이제 경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은 둘 다 봐야 된다. 둘 다. 네, 둘 다 봐야 된다. 근데 우선순위를 이제 뭐로 먼저 할 것이냐 할 때는 저는 이제 청약이 먼저 어떤 이제 그런 공부나 기본 개념들을 마스터하는 게 청약이 훨씬 좀 수월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네, 맞아. 경매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권리 분석뿐만이 아니라 뭐 특수 그런 것까지 배우겠다면 조금 시간을 잡아야 될 수도 있는데 네. 처음에 배울 때는 이제 청약 이제 배우고 나서 이제 내 지역에 맞는 곳이 나왔다. 그럼 열심히 이렇게 넣으면서 네. 이제 동시에 이제 경매까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양쪽을 둘 다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는 만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어느 한쪽만 이렇게 두고 생각하는 경향을 좀 피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거기를 내가 동시에 익혔을 때, 그러니까 1+1은 이제 2라고 하지만 이제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와 같은. 그렇죠. 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청약을 배웠다고 해서 청약만 파기보다는 내가 거기에 뭐 경매 아니면 일반 매매를 볼 수 있는 어떤 시각까지 갖추게 되면은 훨씬 더 조기에 내가 원하는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주경야독을 곱하기 2로 주경야야독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네. 나중에는 그 빛을 발하겠네요. 네.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가 막 출퇴근하는 시간을 단순히 그냥 뭐 유튜브 보고 보통 잠자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시간에도 열심히 이렇게 이제 요즘엔 모바일로도 이렇게 맞아, 물건을 볼 강의. 수가, 물건 강의도 들을 수 있고 물건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뭐 30분, 뭐 1시간 틈틈이 하다 보면은 그게 뭐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1년이 되면은 굉장히 또 큰 시간이에요. 큰 시간이다. 진짜 그렇다. 그럼 할 수 있겠네요, 공부 진짜. 그리고 또 경매가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책을 좀 읽었었는데 이게 우리 부세님처럼 권리 분석을 잘하고 실제 임장도 똑똑하게 잘 다녀와서 제대로 된 물건을 이렇게 취득하면 좋은데 가끔씩 왜 뭐에 속아가지고 막 갔더니 물이 차 있고 막 지한데 물이 차 있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어떻게 네. 보면
내가 투입한 금액, 즉 원금조차도 보전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네.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100% 완벽한 투자는, 그러니까 안전한 투자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실 뭐 예금 적금 보통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이것도 은행이 망하면은 아, 그렇죠? 예금자 맞아요. 보호법에 의해서 뭐 5천만 원 이상은 내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맞네. 네. 그래서 일단 특히 이제 부동산은 시세 조사가 가장 중요해요. 시세 조사. 네. 아, 시세가 얼마인지 조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네. 보통 경매를 처음에 실수하시는 분들 중에 보통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실수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아, 그래요? 네, 오. 보통 시세 조사를 잘못해가지고 아. 네, 고가의 낙찰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 매매로 산 것보다 비싸게. 네, 더 비싸게 받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경우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물어보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보통 부동산을 다녀오세요라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내드리잖아요. 보면은 많이 가봤자 한 3군데 갔다 오고 나서 시세가 얼마입니다 하면 하는데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더 물어보면 이제 질문에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신이 들기 위해서는 저는 처음에 그래서 처음 물건 보러 다닐 때에도 뭐 10군데, 20군데 네, 진짜 제가 확신이 들 때까지 처음에는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요령이 없잖아요. 네. 요령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요령해서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는데 처음에는 이제 시세 조사를 하거나 네. 뭐 질문을 하는 이런 어떤 요령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갔다가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약간 이렇게 겁을 먹고 네. 그리고 이제 막 가면은 경매 때문에 보러 왔다 그러면 이렇게 나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상처받고 맞아. 마상 입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이제 그런 경험들이 좀 쌓여야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부동산에 가서도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되게 막 이렇게 막 이모하면서 막 이렇게 물건 좋은 거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네. 약간 이렇게 얼굴에 약간 철판 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거지. 처음부터 저도 되게 약간 저도 성격 자체가 내성적이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남 앞에서 드러나는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라서 네, 초반에는 그런 것들이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그러니까 내가 막 불편하고 그런 부딪히는 상황이 싫어서 피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마주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게 특히 이제 부동산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 좀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네, 최대한 부동산을 많이 다니면서 네. 또 기본적으로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경매 하실 때 시세 조사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도 내가 봤을 때 좀 어렵다 싶은 것들을 막 억지로 이렇게 막 도전하시려고 도전 정신이 갑자기 발휘가 돼서 맞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잘 풀리면 다행이지만 잘 안 풀리게 되면은 되게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했을 때 접근하는 게 좋다. 네, 내가 지금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물건에 일단 최대한 도전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됐을 때 이제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거지. 처음부터 너무 무모하게 하는 거는 좀 지양. 너무 도전 정신 처음부터 네. 뿜뿜하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은 아니다. 네. 그럴 수 있겠다. 네. 부세님은 지금 돈도 많이 버셨고 경제적 자유를 어느 정도 이루신 것 같은데 이 이후에 목표로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인생 좀 아직 그래도 어린데 인생 2막을 계획하신다면 어떤 목표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 인트로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어떤 이제 사회초년생이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도움을 맞아. 들어드리고 싶다. 네네. 그래서 그거는 현재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앞으로는 저는 좀 다양한 사업에도 좀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오. 네. 근데 사실 저희 집안이 사실 사업으로 되게 큰 좀 실패를 맛봤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특히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경매도 그렇고 뭐 사업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그런 아픈 경험이 있었는데 저도 만약에 그냥 단순히 이런 것들을 이런 세계를 몰랐다면은 하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뭐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그런 욕심이 좀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뭐 사업을 잘해야지 제가 좋아하는 이 부동산 투자도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 네. 그럼 생각해 놓으신 사업
군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잠깐 하다가 지금은 이제 쉬고 있긴 한데 뭐 네. 인터넷 쇼핑몰이나 아, 이런 것들 네네. 네, 지금 이제 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동생이 약간 이제 그런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인플루언서 약간 이런 걸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이 동생이랑 이렇게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 요즘에 이제 공유 이런 이제 경제라고 해서 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공간을 쓰고 뭐 이런 거 음. 렌탈 뭐 스튜디오 같은 맞아요. 것도 그렇고 네. 그런 게 요즘에 되게 대세잖아요. 네네. 그래서 최대한 적은 돈을 들이면서 할 수 있는 투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좀 사업에도 앞으로는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요. 젊은이는 사업이죠. 네. 자, 부세님 힘들게 나와주셨는데 가시기 전에 네. 내가 나 이거 중요한데 얘기 안 했어. 이거 얘기 꼭 해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아, 네.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마음은 다 있으실 거예요. 시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실 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뭐 다른 거 크게 막 바라지 말고 내가 경매를 배우든 아니면 뭐 청약을 하든 도전을 해서 네. 이제 지금 7월 달이니까 6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올해가 6개월 네. 남았네요. 그래서 그때 하나 정도 뭐 소액으로라도 오. 받아서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하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열심히 하시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너무 네. 딱 데드라인을 정해놓으니까 좋네요. 네. 네, 여러분 그 네. 지지나 구독션 가가지고 또 7월만 열심히 접속하고 8월부터 날파리 날리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제발 좀 끈질기게 해서 꼭 하나라도 낙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MZ세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돈님만세의 노력은 오늘도 이렇게 계속됩니다. 오늘 정말 어린 나이에 자수성가하셔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부자 되는 세상 부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